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의 경비업 허가 절차.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보시죠. 이 시간 하나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과 기관의 역할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경비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최종 결정은 과연 누가 내리는 걸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할 경찰서장일까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시도경찰청장일까요? 이거 정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함정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오늘 공부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단계의 로드맵을 따라서 허가 절차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먼저 허가제도의 뿌리가 되는 법적 근거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한 두 기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파악한 뒤에 실제 신청서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시험장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최종 요약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 바로 법적 근거입니다. 모든 행정 절차의 시작은 법이죠. 도대체 경비업을 하려면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하는 말 그대로 최고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대통령령이니 행정안전부령이니 하는 것들은요, 전부 이 경비업법이라는 대장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하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대장님이 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제4조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첫째, 개인은 안 돼. 오직 법인만 할 수 있어. 둘째, 그 법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는 못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해. 바로 이 두 가지 원칙이 경비업 허가 절차라는 귀낙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이 허가 절차라는 한 편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시도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인데요. 이 둘의 관계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이자 시험 합격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할 분담이 정말 기가 막히죠? 시도경찰청장은 실질적인 결정권자예요. 모든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오케이, 허가해줘도 되겠다 또는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지역 본부장 같은 존재죠. 반면에 관할경찰서장은 신청인과 가장 가까운 창구 역할을 하는 지역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고 그걸 본부장님한테 잘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이 둘의 관계는 법령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대장격인 경비업법에서 직접 부여하고요. 창구 역할을 하는 경찰서장의 역할은 그 아래 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있죠. 이 구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시도경찰청장이랑 경찰서장, 이 둘의 권한 근거가 서로 다른 법령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법의 위계질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가장 큰 법인 경비업법이 저 아래 구체적인 신청 서류 양식까지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셋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맨 위에 있는 경비업법이 경비업 하려면 허가받아 라고 큰 방향을 딱 정해주면요. 그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 허가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하고 경찰서장이 접수하는 거야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행정안전부령이 신청할 때는 이 서류, 저 서류를 이 양식에 맞춰서 내야 해 라고 준비물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경비업법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대통령령을 거쳐 무엇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어지는 이 3단 구조를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법령의 위계질서와 두 기관의 역할을 실제 신청서의 여정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자고요. 신청서가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시죠. 신청의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법령을 바로 적용해 볼까요?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양식은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령이죠.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상급기관에 보내는 경찰서장의 역할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었죠? 그렇죠. 대통령령, 즉 시행령 제3조입니다. 이렇게 각 단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입체적인 학습입니다. 경찰서장에게서 서류를 넘겨받은 시도경찰청장은 드디어 결정권자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하는 거죠. 임원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없는지, 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이 심사 기준 역시 대통령령 제4조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최종 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허가증이 신청인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신청서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거죠. 신청 경로를 정확히 역순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시작, 즉 접수와 끝, 즉 교부는 관할 경찰서장이 담당하지만 그 사이의 핵심적인 결정과 발급은 시도경찰청장이 한다는 것.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과정을요, 시험에 나오는 딱 그것만 골라서 하나의 표로 싹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담은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 표 하나면 정말 게임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부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 관할 경찰서장. 근거법령은 시행령 제3조. 좋습니다. 그럼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죠? 바로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근거법령은 시행령 제4조죠. 마지막으로 허가증 발급은 시도경찰청장이, 최종 교부는 경찰서장을 거친다는 점까지 이 표를 그대로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허가 절차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경비업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살펴본 허가 기준, 즉 각 경비 업무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인력, 자본금, 시설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학습에 튼튼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